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문화재청 소속에 있는 공주시 한식문화재단에 최연소 예술장인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 부각 쪽에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해가지고 부각편의 장인을 인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평선에서 많이 나는 쌀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연근 식재료로 연근 부각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연근 부각이 요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근 김부각이에요. 이제 연근을 이렇게 예쁘게 꾸밈을 해가지고 김에 붙여서 이따 시연 보시고 다 튀겨 보시고 하실 건데 굉장히 예쁜 또 이렇게 화려하게 보면서 이제 튀겨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하고 예쁜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김부각이죠. 일반 김에다가 이제 깨를 해서 이 고명을 어떤 거를 쓰시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추씨를 이렇게 뿌리면 좀 칼칼하고 매콤한 고추씨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찹쌀죽에 새우가루를 갈아가지고 일단 찹쌀죽을 써서 찹쌀풀을 바르고요. 이거는 지금 새우 부각이에요. 그리고 아주 잔잔하고 새우를 그 찹쌀풀이 발라진 위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고 완전 술안주로 베스트 상품이에요. 이게 새우깡 맛 비슷하게 나면서 남녀노소 이렇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칼슘을 좀 많이 섭취할 수 있게 개발된 이 새우 부각이 있고요. 부각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요. 제철, 구근류, 엽채류, 산채류, 해조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들과 이태국 모든 것에서 날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부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각을 오늘 같이 만들어 보실 건데 이 부각이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돼요. 이거를 죽 써서 식혀서 다 발라보고 그리고 건조를 정말 잘 시켜야지 되거든요. 또 그리고 건조 후에 발효 숙성도 잘 돼야지 이 부각을 튀겼을 때 찹쌀국도 예쁘게 펴고요. 그다음에 그 바삭한 식감 그리고 맛, 풍미도 발효 숙성을 얼마나 잘 거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 확정돼가지고 지금 계속 한 열흘 전부터 싹 미리 만들고 건조하고 숙성 완성된 지금 부각을 오늘 가져온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부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연을 일단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부각을 맛있게 튀겨서 이제 기름기를 싹 제거하고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레시피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 부각이에요. 부각에는 부각과 튀각이 있는데요. 부각은 뭐고 튀각은 뭘까요? 자, 부각은 가공을 해서 찹쌀풀이나 여러 가지 혼합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건조 발효를 하면서 튀겨낸 것을 부각이라고 하고요. 튀각은 원물 그대로 말려서 찹쌀풀이나 가공 없이 튀겨낸 것을 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연근칩, 감자칩 이렇게 그대로 그 재료, 식재료, 원재료 그대로를 말려서 기름에 튀겨낸 것을 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이 부각 튀각은 어떤 게 더 먼저 발달을 했을까요? 몇백 년 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찰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차 제천에 나는 나무를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스님들이 겨우내 이제 단백질 보충식이나 이렇게 드실 수 있었던 게 튀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죽나무 대표적인 거 가죽나물 아시죠? 네. 가죽나물 그다음에 아주까리 같은 거 생강나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찰에 가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부각을 만들어 먹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굉장히 정말 공부할 때마다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말리고 잘 밀봉해서 건조해 뒀다가 봄에 나온 산채나물을 겨울에도 튀겨서 이렇게 부각을 해 드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가죽나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못 보신 분도 요즘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가죽나물은 독특한 향과 질감과 식감과 맛이 굉장히 독특해요. 드셔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드셔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이제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서 이런 게 가죽나물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나물은 그냥 찹쌀풀 그대로 이렇게 발라서 자연건조한 가죽 부각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 사찰이나 이런 우리 할머니들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가죽 중에는 이 찹쌀풀의 고추장, 옛날 음식은 저장법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상하고, 그래서 짭짤하고 간이 세게 그렇게 가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찹쌀풀에 고추장과 고춧가루, 소금을 짭짤하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 가죽나물에 고추장 쫙쫙 발라가지고 이렇게 겨우내 짭조름한 가죽 궁합이 또 고추장과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해 드셨다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찹쌀풀을 발라서 만들어보는 그런 부각을 할 거고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김부각, 깨 솔솔솔 뿌려서 만드는 김부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부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 천천히 보시고, 요거 이렇게 배울 때는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집에서 한두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배워서 가시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다시 해보게 되기 어려울까고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근 부각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레시피 한번 살짝 보고 가시면 돼요. 하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싱싱한 연근을 일단 드릴게요. 요거는 미리 저희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 이물질이 습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식초와 소금간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다 담가놔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진흙이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깨끗하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녹말을 제거해 주기도 해서 좋고요. 그래서 이 연근을 깨끗이 필러로 벗기고, 그 다음에 1mm 두께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썰으셔야 돼요. 이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으면 이게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예쁜 연근 부각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찢어지거나 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다 부서지겠죠. 건조 과정에서도 수축을 하면서 많이 부서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mm 간격으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썰어줍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식초와 소금물에 희석해가지고 담가놓으면 이물질은 이물질대로 깨끗하게 빠지고요. 그리고 이 연근에 간이 배겠죠. 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부각으로 튀겨냈을 때도 맛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저희가 1시간 이렇게 미리 식초에 싹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은 갈변하죠. 연근 갈변해요. 근데 식초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한 3, 4일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시간 정도 담가서 연근에 이렇게 간이 스며들게 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일단 데칩니다. 이제 물을 좀 뿌려서 그리고 이 연근은 우리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피를 정화시켜서 굉장히 좋은
몸에 건강하고 좋은 혜택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일단 끓으면 제가 이거 데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찹쌀 물 끓면 데쳐서 얼른 차가운 물에 이렇게 얼른 이 끓는 물에 한 13초? 한 13초 정도 이렇게 데치면요 이 연근이 투명해져요. 지금 하얗잖아요. 이제 투명해지면서 미끈미끈한 이 연근 자체에 뮤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투명해지거든요. 그때 건져서 찬물에 얼른 씻어가지고 이제 채반에 물기가 쫙 빠지게 내려두고요. 그거를 이제 이따 찹쌀풀에 발라서 쪄서 고명까지 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찹쌀 이 연근 부각에 예쁜 고명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 고명은 뭘까요? 이 고명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에다가 입혀져 있는. 예, 이거는 찹쌀이에요. 찹쌀인데 지금 연근을 예쁘게 더 보다 예쁘고 미각적으로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찹쌀로 고두밥을 씌어요. 핑크색은 비트 가루나 비트 물에 찹쌀을 씻어서 고두밥을 짓고요. 이 노란색은 치자가루예요. 치자가루나 치자물을 고두밥을 짓는 거예요. 하얀 거는 그대로 찹쌀 하시고 요거는 한 70도 정도 건조기에 8시간, 10시간 정도 건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한 3, 4일 더 완전히 뽀드득 건조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구에 빻습니다. 고두밥이 막 이렇게 지어지면 탄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구에 빻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고운 채만 받아서 쓰려고 이렇게 채에 받쳐요. 그래서 곱게 예쁜 균형, 균일감 있는 이렇게 알갱이를 받쳐서 여러 가지 꾸밈으로 쓰시면 좋아요. 이 꼭 연근 말고도요, 다른 요리에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물을 끓여서 지금 연근을 데치면 지금 투명해졌어요. 한 10초에서 13초를 해서 이제 투명해져서 이제 끄겠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요 데치는 거는요, 이 녹말가루를 완벽하게 좀 빼주셔야 부가 나중에 식감이나 이렇게 꾸덕꾸덕하지 않고 바삭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쳐서 찬물에 해주시고 소금하고 식초물에 담갔을 때도 녹말이 뿌옇게 많이 나오고요. 데쳤을 때도 물이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연근이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돼야지 돼요. 아까 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10초에서 13초 정도 해서 해가지고요. 실리콘 패드가 있으면 하나 까시고요. 이거는 찹쌀가루예요. 찹쌀 한 2~3시간 불려가지고 빻은 찹쌀가루거든요. 아주 곱게 빻아주시고요. 찹쌀가루를 골고루, 그 다음에 이 구멍 사이사이까지 잘 밀착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해서 다시 한번 찜기에 김이 오르면 찔 거예요. 찌면 어떻게 될까요? 끈기가 생기면서 수증기가 듬뿍 머금고 있겠죠. 그럴 때 고명을 뿌려주셔야 밀착이 되겠죠. 이게 건조하면서도 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일단 김이 오른 뒤로 한 2, 3분간 찜기를 쪄주셔야 돼요. 거친면에요. 일단 밀착을 좀 시켜줘야 돼서 네 기퉁이를 잘 바르시고요. 김밥김은 촘촘한 부각을 만드는 용 김밥김입니다. 이 곱창김, 파래김 다 부적합하고요. 찹쌀풀을 발랐을 때 막 구멍이 숭숭숭숭 순간 번져나가서 제일 적합한 건 김밥김이에요. 촘촘한 김밥김을 사용하셔서 부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습기가 잡으니까 쭈글쭈글해지면서 막 수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절로 정확히 아까 발라줬어요. 다시 바르면 또 수축이 되죠. 그래서 처음 해보시면 막 이게 오그라지고 말려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내 기퉁이에다가 찹쌀풀을 밑에 뭐 채반에 하시든 스테인레스 쟁반에 하시든 도마에 하시든 내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열풍에 의해서 건조도 시키면 또 싹 말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찹쌀풀을 발랐죠. 그래서 연근 아까 씁니다. 요것도 똑같은 연근 데친 거를 쓰거든요. 아까 데쳐낸 거 하나 있었죠. 그대로 정중앙을 해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지금 요거는 정주간을 꾸덕꾸덕 건조했을 때 간절을 가위로 자른 거예요. 요대로 건조가 되면요,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잘라주게 지금 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상품이 예쁘지도 않을 정도로 상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얇게 1mm로 잘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칼로 하시기는 솔직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즘 슬라이스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두께 조절 다 되고요. 그걸로 싹싹싹 손 조심하셔서 1mm 간격 맞추셔서 슬라이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으시고요. 성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풀을 연분 위에 또 재차 발라주시고 바르셔야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중점으로 색이 어떤 한 가지만 들어가면 안 이쁘겠죠. 그래서 골고루 색 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형이 끝나면 건조기 예열하시고 50도 기준에서 7시간 이상 말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2~3시간 이상 지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하세요. 이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면 부서지겠죠? 바삭바삭. 그러니까 2~3시간이 지나면 약간 꾸덕하게 됐을 때 한번 꺼내서 가위로 가운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7시간 후에 완성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요거를 바로 제가 아까 튀기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튀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저희 부가 다 나가는 거는 2주 정도로 숙성해서 튀겨서 나갑니다. 하루 전에 튀겨가지고 딱딱딱 진공 포장을 해서 나가고요. 자, 이렇게 익었어요. 투명하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바되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아까 건조기 50도 이상을 하시면 갈변돼요. 그리고 부각이 완전히 돌돌돌돌 다 말려요. 쑤어서 하시면 식감이나 여러 가지가 틀려요. 이런 거는 이제 이가 안 좋으신 노인분들, 그다음에 영유아 아이들 이렇게 부드러운 찹쌀죽을 쓰시고요. 이제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런 다발갱이 부각을 더 선호하세요. 이렇게 해서 깨를 예쁘게 6기퉁이 해주세요. 요즘은 도장이 나와가지고요. 육각이 딱 한 번에 찍으면 딱 6개가 찍혀요. 근데 없을 때는 옛날에 손으로 일일이도 왔고요.
대파 뿌리로 찹쌀풀을 해서 대파 꼭지로 수업할 때 찍기도 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기준에 7시간 이상 부각을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서 바로 튀기지 않고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채반에 놓고 이렇게 자연 숙성 발효를 시키고요. 똑같아요. 나머지 반절 접어주시고 요거에 때로 옮겨서요. 자, 고추씨를 넣으면 좀 칼칼해요. 그리고 이거를 나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좀 더 칼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찹쌀풀 쓸 때요. 청양고추를 살짝 다져서 쭉 쓸 때 넣으세요. 그러면 매콤하고 칼칼한 고추씨 부각이 되고요. 요거 또 똑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양하게 응용해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해가지고요. 반으로 접으시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잔멸치, 아이들 칼슘이나 이런 거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잔멸치를 이렇게 골고루 송송송 전체적으로 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꼭 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우가루를 듬뿍 좀 칼슘을 많이 먹이겠다면 요 찹쌀죽에 새우를 분쇄기에 갈아서 2스푼 넣고 찹쌀죽 완벽히 식혔을 때 찹쌀죽을 끓여서 뜨거울 때 넣으면 안 되고요. 찹쌀죽이 어느 정도 완벽히 식혔을 때 새우 가루를 분쇄기에 갈아서 넣어서 희석해서 그 가루를 먼저 찹쌀죽을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잔잔한 꽃새우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면 이렇게 잔멸치처럼 밀착이 돼요. 그래서 튀기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짭짤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부각. 이 연근부각과 새우부각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 어린이 급식, 학교 급식의 활용 방안으로 연근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해산물을 응용해서 칼슘을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의 개발 메뉴 상품으로 이제 했던 건데 진짜 좀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각을 만드실 수 있고, 이게 뭘까요? 곰치. 네. 똑같이 약간의 쌉쌀한 맛과 곰치 특유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이것도 손기를 살짝만 뿌려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깻잎도 똑같아요. 깻잎도 그 대신 깻잎은 너무 얇아갖고 튀기면 갈변되면서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2장을 지금 붙인 거예요. 한 장 이렇게 얇게 하시고 요 위에 이게 깻잎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접착을 해서 2장, 지금 2장을 한 건데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깻잎도 똑같아요. 쉬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머위 부각도 굉장히 쌉스러운 맛과 굉장히 독특한 그 질감이 있고 맛도 있고요. 이건 곰치. 지금 나는 산채나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요. 두루부루도 만들고요. 그리고 쑥부각 굉장히 맛있어요. 못 드셔보셨죠?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쑥도 이렇게 해서 아까 찹쌀가루에 버물버물해서 꽈리고추나 연근처럼 똑같이 쪄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대로 찹쌀죽 그냥 발라서 했거든요.
그 봄 어린 쑥 향에 그 향긋한 냄새하고요. 맛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쑥 후각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깨 조금 뿌리시고요. 50도에서 7시간 이상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식용 국화 있잖아요. 가을에 국화 한 입 따셔가지고 부어가셔도 모양도 예쁘고 맛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뭐 국화이 만들 수 있는 게 뭐 뿌리식품, 그 다음에 뭐 나물들, 육해공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마로도 부각 많이 하잖아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딱하게 건조한 질감이 딱딱한 두꺼운 다시마가 있고, 염장이나 바로 채취한 싱싱한 그대로의 다시마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보면 건 다시마로 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조금 처리하고, 염장 다시마나 생 다시마, 염장 다시마는 짭짤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에 여러 번 헹궈가면서 담궈놨다가 소금기를 완벽하게 빼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5시간 이상 7시간. 어렵지 않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50도 기준에, 60도를 넘지 않은 기준에 7, 8시간 건조입니다. 구근류, 해조류, 엽채류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게 부각이 될까? 이게 될까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우엉부각, 더덕부각, 도라지 다 됐고요. 그리고 버섯으로 목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부각도 버섯 부각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황태 껍질 있죠. 껍질 콜라겐이 굉장히 많으니까 황태 껍질도 똑같은 이치예요. 껍질을 먹기 좋게 가위질해서 지느러미 다 떼내고요. 잘라서 이 찹쌀풀을 짭조름하게 육수는 이 찹쌀풀의 육수는요, 연근은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요. 깨끗한 찹쌀 가루와 소금만 들어가고요. 연근 재료 자체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다른 게 가감되면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깨끗한 이 하얀 풀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색이 탁해져서 안 이뻐요. 보기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요. 그래서 깨끗한 이 하얀 죽을 쓰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김맛 외에 맛이 없잖아요. 간도 맞춰주고 감칠맛도 더해주기 때문에 육수를 따로 저기 내는 거래요. 다시마,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넣으시고요. 다시마도 넣으시고요. 여기에 새우, 보리새우도 살짝 넣고, 저희는 이제 디폴이랑 여러 가지를 넣거든요. 그러면 감칠맛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이따 튀겨서 시식도 해보시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김부각 종류에는 육수를 꼭 끓여서 고기에 찹쌀죽을 풀어서 써요. 그래야 감칠맛과 풍미가 더 살아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튀겨보겠습니다. 자, 이 부각은 온도계가 요즘 튀김 온도계가 다 있죠. 200도 기준입니다. 거의 이제 처음 튀겨보셔서 이제 기름이고 하고 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80도, 190도 이 정도에서는 찹쌀풀이 확 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온도계 없이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온도를 알 수 있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요즘은 가정용 기름 온도계도 많고 잘 돼 있는데 저희는 온도계를 따로 쓰진 않죠. 이제 기름이 불을 켜서 오르면 약간 이제 김이 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을 때 하나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면 바로 올라와야지 돼요. 찹쌀죽이 피면서. 근데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다? 그러면은 기름 온도가 안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실패라서 버려야 돼요. 꾸덕하게 돼요. 꾸덕하게. 그래서 버려야 되고요. 일단은 부각은 어떤 순서 먼저 튀겨야 될까요? 그죠? 향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하얀 것에서 색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튀겨주셔야 깨끗한 기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비트, 시작가루 묻히면요, 색이 깊은 모든 부각, 연근, 핑크색, 치사색. 부각은요, 솔직히 손이요, 이 연근 빈부각은 손이 한 15번에서 20번이 가요. 그래서 섣불리 부각을 집에서 조금 먹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뭐 식판대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부각이 많이 있으나 뭐 설탕과 그루탄산, 종합 감미료가 너무 많아서 저는 딱 먹으면 입에서 일단은 딱 느껴져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이제 우리 농산물 가공해서 한 11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프신 분들 상한 식당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체의 종류를 안 쓰는 거, 그게 이제 철칙이었고요. 전통 자료도 직접 담아서 제철에 나는 음식 위주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미료를 저희는 일체 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담백하고 속이 편하고 맛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맛이 없는데 왜 인기가 좋을까? 이런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립니다.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불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센 불에 있으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펴야 돼요. 안 되면 일단 식감 자체도 꾸덕꾸덕해서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 바람에 이렇게 식혀줘야 바삭바삭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을 둬도 기름 쩐내가 나지 않겠죠. 예스! 제가 부각을 택한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전혀 부각을 몰라요.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전통 이 음식 부각이 좀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와서 이렇게 부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먹어왔고, 거의 부각 체험장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오이수 부각 식품명인 선생님은 있지만 체험을 하진 않고 이제 생산 판매에 주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승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체험장을 지금 김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우예요, 새우. 자, 제가 이제 불을 줄였더니 기름 온도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서 더 내려가고 있겠죠. 바람이. 그러니까 새우 냄새가 확 나죠? 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요,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제 바삭하게 튀겨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실패예요. 꾸덕해지죠? 보기에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자, 고추씨 부분이 있는 데는 매콤해요. 술안주다, 술안주. 네. 진짜 맥주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도 좀 드리고 와야 되니까 좀 나머지 거 튀겨드릴게요. 여기 기름 있는 만큼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보신 분 같아. 아, 저요? 응. 아, 제사 때문에 제사 음식을 저 하나도 못 했거든요. 응. 근데 제사 음식 하면서 제사 음식 하면서 이제 좀 늙은 거죠. 나무